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4월 2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2년 사이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4월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초연금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변화된 기준으로 다시 받을 수도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천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4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반영되는 일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올해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2022년 11월 이후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부동산이 있다면 2022년 4월에 발표되었던 공시가격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을 쭉 받고 계셨던 분들은 2022년 4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1년 뒤 2023년 4월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인정액도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2022년에 공시가격이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작년 2022년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을 보면 2022년의 경우 2021년보다 전국적으로 17% 정도, 지역별로 변동률이 높은 곳은 20%에서 30%까지 오른 곳도 있었는데요. 일반 재산 지역별 공제 금액이 달라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4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거의 다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인 소득인정액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1억 원 상승했다고 했을 때 1억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33만 3,333원으로 약 33만 원 정도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고 5천만 원일 경우 16만 원, 2억 원이 올랐다면 66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늘었으니 그냥 집을 처분하고 전세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을 처분하는 것은 기초연금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 일반 재산인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이 시가 표준액은 보통 시세보다 20에서 50%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기본공제의 효과가 있어서 실제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 5억짜리 집을 처분하고 전세로 옮긴다고 하면 5억을 자가로 보유하셨을 때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은 5억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약 3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5%만 기본공제가 적용되는데요.
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3억 아파트 전세로 간다고 해도 3억에 5%, 1,500만 원만 공제되어 2억 8,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같은 5억으로 비교해 볼까요? 5억짜리 자가를 보유하셨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시가 표준액 약 3억 정도 재산으로 반영되는 반면 5억 전세는 5% 공제 후 4억 7,500만 원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5억짜리 집을 보유하셨을 때와 비교하면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팔고 현금화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에는 불리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공제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인데요. 금융재산으로 5천만 원이 있어도 5억이 있어도 공제되는 금액은 딱 2천만 원입니다. 시세가 5억인 집과 금융재산 5억을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으로 계산해보면 시세 5억 원인 집은 시가표준액 3억 정도가 반영되고 여기에 다시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의 지역별 공제를 해주는데요. 서울에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시가표준액 3억 원에서 지역별 공제금액 1억 3,500만 원을 뺀 뒤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55만 원이 됩니다. 시세 5억짜리 집이 소득 인정액으로 55만 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금융재산을 볼까요? 금융재산 5억 원의 경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고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60만 원이 되는데요. 5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으로 160만 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정리하고 전세로 옮기거나 금융재산으로 돌리는 것은 기초연금에 더 불리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이자 소득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일군 재산을 정기예금에 넣고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이자 소득을 반영하는 시기가 바로 4월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실제로 지급한 날 다음해 4월에 이자 소득이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에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2022년에 이자 소득으로 24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 소득의 경우 매월 4만 원씩 공제를 해줘서 20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16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4월에 새롭게 적용되는 공시가격이나 이자 소득의 반영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시면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을 때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